어제 금요일 원익 IPS가 강한 급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변동성 완화 장치 PY가 여러 차례 발동될 정도로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고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블랙먼데이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무너지고 반도체주도 대형주부터 소부장까지 급하게 밀렸습니다. 그런데 12일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스피는 8,000선을 다시 회복했고 코스닥도 1,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반등했고 코스닥에서는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같은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 종목들이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원익 IPS가 왜 이렇게 강했는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어떤 흐름을 봐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0일 시장 반등의 출발점은 외부 변수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론과 마벨, 인텔 같은 반도체주가 크게 움직이면서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도 빠르게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도 붙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위험 자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환율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거래일보다 낮게 출발하면서 외국의 수급 부담이 일부 줄었습니다. 최근 시장을 누르던 변수는 금리 부담, 환율 급등, 중동 리스크, 반도체 차익 실현이었습니다. 12일에는 이 부담들이 한꺼번에 완화되는 그림이 나오면서 반도체와 코스닥 성장주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겁니다. 원익 IPS의 급등도 이 큰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원익 IPS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하루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이 다시 반도체, 장비주를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원익 IPS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기업입니다. 전공정은 반도체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앞단의 핵심 공정입니다.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입히고 필요한 공정을 거치면서 반도체 회로의 기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원익 IPS는 이 과정에 필요한 증착 장비와 열 처리 장비 쪽에서 시장에 관심을 받는 기업입니다. AI 반도체가 커지고 HBM 수요가 늘고 D램 투자가 다시 살아나면 반도체 공장 안에 들어가는 장비 수요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는 단수단 코스닥 급등주가 아니라 AI 반도체 투자 확대의 길목에 있는 장비주로 평가받는 겁니다. HBM 흐름도 원익 IPS와 연결됩니다. HBM은 후공정과 패키징만 중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D램 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좋은 D램이 있어야 좋은 HBM이 만들어지고 좋은 D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공정 장비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과 DDR5, AI 서버용 메모리 생산을 늘리게 되면 전공정 장비 수요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최근 시장에서 WFE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WFE는 웨이퍼 팹 장비를 뜻합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를 실제로 가공하는 장비들입니다. 노광, 증착, 식가, 세정, 열 처리 같은 장비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커지고 메모리 회사들이 고부가 제품 생산을 늘리면 WFE 시장도 같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원익 IPS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이 장비 슈퍼사이클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이번 흐름에서 중요한 건 원익 IPS만 오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코스닥 안에서 바이오가 잠시 쉬는 동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시총 상위권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리누공학 같은 종목들이 올해 코스닥 시장의 색깔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테마 순환매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 산업으로 내려오면 대형 반도체주 다음에는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검사 쪽으로 돈의 관심이 이동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늘리면 공장에 들어갈 장비가 필요하고 공정에 들어갈 소재가 필요하고 완성된 칩을 검사하고 패키징하는 기업들도 필요합니다. 원익 IPS는 그중에서도 전공정 장비라는 핵심 계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도체 소부장을 다시 볼 때 원익 IPS가 강하게 반응한 겁니다.
다만 12일 급등을 보고 바로 흥분하면 안 됩니다. PI가 여러 차례 발동됐다는 건 그만큼 매수세가 강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기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한가 이후에는 두 가지 흐름이 갈립니다. 첫 번째는 추가 매수세가 붙으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높게 재평가되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가격을 다시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원익 IPS는 이미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가격이 먼저 많이 올라가면 장중 흔들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12일 상한가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받아주는지, 반도체 장비주 전체 수급이 유지되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기대가 실제 장비 발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확인할 기준을 분명히 가져가야 합니다. 먼저 미국 반도체주 흐름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한 뒤에도 엔비디아, 마이크론, AMD 같은 종목들이 추가로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하게 튀면 외국인 수급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성장주와 코스닥 장비주는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원익 IPS의 수급입니다. 상한가 이후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이탈하지 않고 눌림에서 다시 받아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반도체 장비주 전체 흐름입니다. 원익 IPS만 가는 흐름보다 주성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HPSP 같은 소부장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더 건강합니다. 다음 주는 원익 IPS가 급등 이후 진짜 힘을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보유자는 급등에 취하기보다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원익 IPS를 보유한 이유가 AI 반도체 투자 확대, HBM과 D램 전공정 장비 수요, 그리고 WFE 슈퍼사이클이라면 하루하루 등락보다 수주와 실적 연결을 봐야 합니다. 단기 급등을 보고 들어간 투자자는 반드시 가격 기준이 필요합니다. 상한가 종목은 상승할 때는 강하지만 흔들릴 때도 빠르게 흔들립니다. 신규 접근자는 장중 추격보다 눌림에서 수급이 살아나는지를 보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버티는지, 주봉상 종가가 무너지지 않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아래에서 다시 받아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익 IPS는 분명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도 좋은 가격과 좋은 타이밍이 따로 있습니다. 결국 13일 원익 IPS에서 봐야 할 핵심은 상한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반도체 장비주 재평가가 진짜로 이어지는지입니다. AI 반도체와 HBM 수요가 커지고 D램 투자가 확대되고 WFE 시장이 장기 사이클에 들어간다면 원익 IPS 같은 전공정 장비주는 계속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급등 이후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미국 반도체주, 환율, 금리, 외국인 기관 수급, 그리고 장비주 전체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지수가 급하게 흔들리고 종목별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장에서는 뉴스보다 돈의 이동 경로를 읽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원익 IPS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